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6.2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 벌써 그냥 이름부터 보기가 싫죠? 크라머 라우 하한과 크라머 라우 로월 바운드 크레머인지 크라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과 효율성, efficiency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우리 처음에 좋은 추정량의 성질에 대해서 다룰 때 추정량의 efficiency에 대해서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서 애매하게 느껴지셨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 무슨 느낌이었냐면, 뭐, 이제 불편 추정량, 일치 추정량, 이런 애들은 딱 기준이 있었는데, 그냥 이거 만족하면 불편 추정량, 일치 추정량,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때 efficiency 했을 때는 막 두 개를 가지고 분산을 비교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면 얘가 효율적이어 봤자 얼마나 효율적이냐. 그러니까 효율적이면 얼마나 효율적일 수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졌었고, 이번 강의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정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효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효율성은 추정량의 분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효율성이 높은 거죠. 분산이 작음, 분산이 작으면 효율성이 높다. 그런데 추정량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분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의 효율이 있는 거죠. 이것을 크라머 라우 로얼 바운드라고 합니다. 그냥 줄여서 저는 CRLB라고 앞으로 할게요. 이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빌드업이 아주 많이 필요한데 들으시다가 내가 뭐 하고 있더라 라고 떠올리시면 결국에 CRLB 하겠구나. 그러니까 분산의 하한, 최소 분산, 최대 효율 이거를 기억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레귤러리티 컨디션스가 있습니다. 이제 익숙하죠? 레귤러리티 컨디션스 그냥 음, 그냥 뭐 그냥 그래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앞으로 하다 보면 R3 뭐냐면 PDF fx 세타는 세타에 대해서 두 번 미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계도 함수가 존재한다. 가 R3죠. 이해하기가 쉽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R4 적분 x에 대한 적분이죠. x에 대한 적분 인테그랄 fx 세타 dx는 얘도 세타에 대해서 두 번 미분 가능하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x에 대한 적분이고 세타에 대한 미분이에요. 그러니까 적분기호 안에서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인테그랄 f dx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또 도함수가 존재하고 얘를 또 두 번 미분하면 이제 이계도함수가 존재한다. 이계편도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아주 쉽죠. 이거는 뒤로 가다 보시면 이게 왜 필요하겠구나. 이게 이래서 필요했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넘어가면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게 진짜 진짜 중요하거든요. 티저의 정보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개념이 살짝 난해해가지고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정보량이라는 게 뭐냐면 어, 정보량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모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수에 대한 정보의 양입니다. 정보량이 클수록, 정보량이 값이 많을수록 또는 정보량이 많을수록 더 정확하게 모수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히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먼저 스코어 펑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빌드업이 많죠. 스코어 펑션은 로그 우도 함수의 이거 L세타죠. 모수에 대한 기울기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스코어 펑션 S세타는 로그 우도 함수 여기서 L세타라고 했는데 왜 fx 쓰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 잠깐 기다려 보세요. 일단 로그 우도 함수 얘를 우도 함수라고 치자고요. 를 모수에 대해서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 기울기를 나타낸 게 스코어 펑션이죠. 그리고 이거는 단일 표본일 때예요. 단일 표본일 때를 이게 표본이 하나인 게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뒤에 가면 그렇구나. 그냥 단일 표본일 때 굳이 구하는 이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표본이 하나라면 L세타가 fx 세타랑 똑같겠죠? 그냥 세타에 대한 함수인지 x에 대한 함수인지를 바꿔주면 그게 우도함수가 되겠고요. PDF 자체로. 다중표본일 때는 우리가 원래 알았던 것처럼 로그 L세타, 그러니까 이게 L세타죠? 스몰 L세타죠? 이거는 사실 우리가 맨날 하던 거 이거를 0으로 만드는 세타를 구하는 게 ML이 하는 거잖아요. ML이 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거 맞아요. 스코어 펑션은 일단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스코어 펑션의 값이 클수록 로그 우도함수의 변화율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로그 우도함수를 미분한 거니까 세타에 대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스코어 펑션의 분산, 변동이 크면 세타를 조금만 변화시켜도 로그 우도함수가 크게 변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세타를 조금 변화시켰는데 로그 우도함수가 크게 변한다면 모수에 대한 정보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가 이제 딱 마음에 와닿지가 않을 텐데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세타를 아무리 많이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해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이 로그 우도 함수가 크게 안 변하면 무수에 대한 정보량이 작다는 거는 조금 와닿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음, 어, 만약에 침대 밑이 이렇게 있는데 침대 밑에 들어간 거를 어두워서 휴자손을 넣고 꺼내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뒤적거릴 때마다 뭔가 이렇게 나온다면 그럼 침대 밑에 대한 정보량이 많은 거고 아무것도 안 나오면 정보량이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정확히 같진 않을 텐데. 그래서 모수에 대한 정보량인 피셔 인포메이션은 피셔의 정보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스코어 펑션 S 세타에다가 분산을 씌운 형태죠. 그런가요? 스코어 펑션의 분산이 이걸 함수로 나타내면 모수에 대한 정보량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겠죠?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i세타를 피셔의 정보량, 모수에 대한 정보량인 i세타를 정의를 하긴 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는데 쉽지 않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약간의 수학적 방법을 더해서 얘를 계산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페이지를 보시면 좀 어질어질하죠? 차근차근 따라오면 괜찮을 거예요. i세타가 아까 정의한 대로 스코어 펑션에다가 분산을 씌운 형태죠. 먼저 이제
재료를 준비할 건데요. 우리가 PDF를 전범위에서, 전범위인데 생략을 한 거예요. 전범위에서 적분을 해주면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양변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양변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한 거는 레귤러리티 4를 만족하기 때문이겠죠. 미분을 하면 0은 인테그랄 세타에 대한 미분 fx 세타 dx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가 거꾸로 되니까 다시 정방향으로 가면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이 잘 보시면 f분의 f'이니까 이거는 로그 f죠. 로그 f를 미분한 형태죠. 그래서 이걸 딱 보시면 얘가 이제 로그 f를 세타에 대한 편미분을 한 형태가 된다. 그리고 이거는 이 형태는 익숙한 형태죠. 아래를 보시면 0은 역쪽이 계속 0이었으니까 0은 기대값 이제 미분 로그 fx다 라고 변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x에 대한 평균을 구할 때 만약에 x에 대한 평균을 구할 때 안에 뭐 gy가 들어있다면 y가 뭔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인테그랄 gy fx 세타 dx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거를 거꾸로 조립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시 보면 이게 s 세타죠. 스코어 펑션이죠. 스코어 펑션의 평균은 0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 빌드업을 하고 재료로 사용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거를 세타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이것도 레귤러리티 4를 만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인테그랄 안에서 두 번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만족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면 미분을 하면 0은 고의 미분을 적용을 해서 얘를 미분을 하고 다른 색깔로 갈게요. 얘를 미분을 한번 하고 그냥 쓰고 그러니까 미분한 거 그냥 쓴 거 다시 어, 그리고 그냥 쓴 거 미분한 거 이렇게 곱의 미분을 적용을 할 거고요. 적용을 하면 굉장히 복잡한 식이 되는데 그냥 너무 이제 어, 너무 귀찮아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F를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아까처럼. 그리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얘가 미분 로그 F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 오른쪽에 대해서 얘를 적용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0은 왼쪽 친구는 그대로 냅두고 0은 오른쪽 친구를 이제 얘를 바꿔서 딱 적용을 해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x에 대한 기대값 형태가 나오게 되죠. 오른쪽에 pdf가 곱해져 있다면 그러면은 기대값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2의 네, 2의 미분 로그 f 더하기 2의 1개 미분 로그 f의 제곱이 될 텐데 이건 0이니까 하나를 이항을 해주면 그러면 아래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보시면 얘를 그러니까 이거를 왼쪽으로 이항한 거죠. 이거가.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로그 의도함수를 한번 미분한 다음에 제곱한 것의 기대값은 마이너스 음 이제 인테그랄 로그 의도함수 두 번 미분 곱하기 fx 세타가 된다라는 게 두 번째 사실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얘가 아이고 얘가 0인 거 하나 아이고 얘가 0인 거 하나랑 얘가 0인 거 하나를 이 사실을 만족한다는 거 1번, 2번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할 거냐면 다시 피셔 인포메이션으로 돌아와서 피셔 인포메이션은 로그 의도함수의 로그 의도함수를 한번 미분한 것의 분산이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분산하면 딱 재평병제 있잖아요. 내용물의 제곱 빼기 평균의 제곱인데 평균은 0이에요. 스코어 펑션이니까. 스코어 펑션의 평균은 0이죠. 1번에 의해서. 그러면 결국 남는 게 이거밖에 없게 되는데 이거를 어디서 본 적이 있죠? 이걸 여기서 봤었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2번에 의해서 얘는 음, 얘는 이거랑 같죠? 2번 이게 똑같이 정확히 2번이죠? 근데 이 우변은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기대값 모양이죠? 적분 기대값.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기대값 두 번 미분 세타 제곱 로그 fx의 세타가 됩니다. 이거를 왜 하는 거냐면 i 세타가 분산인데 계산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조절을 해서 바꿔주면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오른쪽 거가 계산하기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미분을 이게 두 번을 하니까 미분하는 방식 자체가 좀 복잡하지 않다면 되게 계산이 편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i 세타가 이거이기도 하면서 이거이기도 하면서 이거이기도 하다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제 우리는 피셔 인포메이션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피셔 인포메이션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표본이 한 개겠죠? 우리는 표본이 한 개인 경우에 대해서만 피셔 인포메이션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이 상황에서 딱 보면 그냥 6, 시그마 제곱이잖아요. PDF가. 이 모수가 두 개인데 왜 하나만 썼냐면 관심이 있는 모수가 뮤 하나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셔 인포메이션을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코어 펑션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로그를 일단은 PDF에 씌워줍니다. 씌워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할 때 계산 팁이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뮤로 미분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수 시그마는 그냥 아예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어차피 미분하면 없어지니까. 근데 만약에 뮤랑 시그마 둘 다 관심이 있는 경우라면 그러면 살짝 신경을 써야겠죠. 시그마에 대해서. 일단 그렇고요. 로그를 씌워주면 이렇게 되고 규칙대로 뮤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미분을 하면 얘 없어지고 얘를 폭미분을 하고 마이너스 빠지니까 그리고 2 내려가면 이렇게 되겠죠? 계산 되게 간단하죠, 형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뮤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시그마 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많이 하는 실수가 그냥 여기까지 구하고 이건 I 세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I 뮤는 그러니까 뮤에 대한 피저 인포메이션이니까 마이너스 2 안에다가 지금 구한 거를 넣어줘야겠죠? 결론적으로 부호만 바꿔주면 피저 인포메이션을 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거의 의의는 뭐냐면 직관적으로 분산이 작을수록 데이터의 변동성이 적어져서 데이터가 평균 가까이 몰리게 되죠. 그래서 뮤의 추정이 용이하다. 따라서 정보량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산이 작으면 평균을 추정하기가 유리하다. 효율성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죠, 느낌이? 이거는 가볍게 예시를 들면 이거랑 이거에서 딱 아시겠죠? 평균 주변이 나올 확률이 높은 경우랑 평균 주변이 나올 확률이 낮은 경우를 비교해보면 평균 주변이 나올 확률이 높은 경우가 평균 추정에 유리하겠죠.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 예시를 보시면 딱 여기까지 끊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뭐 하고 있었냐면 크라머 라우 로어 바운드를 구하는 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서 한 게 많죠. 레귤러리티 컨디션하고 이제 피저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구해보고 아직도 CRLB가 안 나왔어요. 다음 예시 Information for a Location Family. 이 로케이션 패밀리를 뭐라 하냐면 이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정규분포처럼 뭐 정규분포, 로지스틱, 라플라스처럼 세타에 따라서 그러니까 평균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 이동하는 분포가 있는데요. 이런 애들을 위치 모수, 그러니까 이런 평균, 왼쪽, 오른쪽을 움직이게 하는 모수를 위치 모수라고 하고 이거에 따라서 좌우로 평행 이동을 하는 분포를 로케이션 패밀리라고 합니다. 위치 분포족인가? 위치 분포족 아니면 위치 모수족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이게 왜 나오냐 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 하는 거는 이 위치 모수족에 대한 로케이션 패밀리에 대한 피저의 정보량을 구하는 거겠죠. 근데 한번 보세요. 만약에xi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위치 모수 더하기 2의 i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뭐냐면 뭘 나타낸 거냐면 이 i는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기본형이 뭐 말하는 거냐면 평균이 0인 정규분포 이런 거겠죠? 아니면 평균이 0인 라플라스 분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위치 모수가 0인 경우. 그러면 xi는 이 i에서 세타만큼 평행 이동을 한 꼴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기본형에서 평행 이동을 해서 xi를 구하는 거죠. 따라서 모든 로케이션 패밀리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위치무수족 위치무수족 x의 분포는 기본형에서 이거는 오른쪽 방향으로 세타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i의 PDF를 기본형을 세타만큼 평행이동한 거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갑자기 왜 하는 거냐면 만약에 fx가 그 레귤러리티 컨디션 우리 배운 거 다 R0부터 R4까지를 모두 만족을 하면 세타에 대한 피저 인포메이션은 위치 모수족에서 세타에 대한 피저 인포메이션은 원래 하던 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z를, 그러니까 새로운 변수 z를 x 빼기 세타로 정의를 하면, 치환적분을 해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i 세타는 세타의 함수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타가 뭐든 간에 i 세타는 세타의 함수가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로케이션 패밀리는 위치 모수랑 상관이 없이 기본형으로 피셔 인포메이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를, 분포가 뭐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모수에 대한 정보량 자체는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했던 라플라스 분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라플라스 분포 PDF가 이거고요. i세타 구해보면 얘를 위치 모수족이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xi는 세타 더하기 2의 i로 나타낼 수가 있고, 기본형은 이거겠죠. 우리가 아는 거는 그냥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잖아요. 그 전에 f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줘서, 그러니까 f를 한번 미분을 해줘서 도함수를 한번 구해주고, 그리고 이걸 실제로 계산을 해주면, 계산은 이제 열심히 하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다 약분이 되는데, 그럼 남는 게 뭐냐면 사인 z의 제곱과 fz인데, 사인은 1 아니면 0 아니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곱을 하면, 1 아니면 0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제곱을 하면 그래서 1이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라플라스 분포의 피셔 인포메이션은 무조건 1이다. 형태가 같으면요. 이거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뭔가 느끼기에 이게 뭔가 한 번 나오고 안 나올 것 같았는데, 저거 공부할 때는 뒤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로 다른 걸 구할 때도 이제 평행 이동을 왼쪽 오른쪽으로 하는 거는 딱히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특성을 구할 때에도 위치 모수족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계산을 편하게 해주니까 좋은 거겠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상하게 단일 표본에 대해서만 피셔 인포메이션을 구했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 우리 지금까지 맨날 이거 했잖아. IID 이거 했는데 왜 갑자기 단일 표본을 하냐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중 표본에 대해서 피셔 인포메이션을 구해 보겠습니다. 정의상 다중표본, 다중표본 스코어 펑션의 분산은 이거겠죠? 익숙한 모양이죠? 우리 맨날 ML 구할 때 하는 거. 근데 이거를 살짝 형태를 바꿔주면 이제 얘가, 이 로그 L 세타가 로그 파이 i는 1부터 n까지 fx 세타니까, 얘를 로그 바깥으로 빼주면, 파이를 바깥으로 빼주면 시그마가 되고, 이거에 의해서 이걸 시그마로 바꿀 수 있죠. 이 형태를 이 형태로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이 분산 밖으로 시그마를 빼주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x1부터 xn까지는 IID이므로, 그러니까 특히 독립이므로 공분산이 0이라서 그냥 i 세타를 n번 더한 것, 그러니까 단일 표본인 거를 n번 더한 것과 같아져서 결과적으로 피셔 인포메이션이 ni 세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표본 크기가 n인 경우는 1인 경우에 n배이다 라고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중 표본으로 굳이 안 구한 이유를 알 수 있겠죠. 그냥 단일 표본으로 해도 계산하기가 쉬우니까요. 그래서
대망의 CRLB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사용을 해서 CRLB를 정의를 할 건데요.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거의 이제 좋은 추정량의 성질이니까, 뭐 이거랑, 뭐 이거, 뭐 컨시스턴시 이 정도로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 내 문제 중에 한 문제는 무조건 못 풀죠. 일반적인 상황일 때, x1부터 xn까지가 fx 세타를 따르고, R0부터 R4, 레귤러리티 R0부터 R4를 만족할 때, 임의 통계량 y는 u, x1부터 xn과 그리고 이 통계량의 평균, 이 k 세타래요. 그럼 무슨 느낌이냐면 우리가 세타를 추정하기 위해서 y라는 친구를 만들었는데 이 y의 평균은 세타에 대한 함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뭐 맞든 아니든 상관없겠죠. 그리고 보통 맞게 될 거고요. 일단 세타에 대한 함수라고 나타낸 거예요.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이 통계량의 하한은 분산의 하한은 ni 세타 분의 그러니까 피셔 인포메이션 분의 이 통계량의 평균을 미분한 것의 제곱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건 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통계량의 분산이 따로 있고 이 통계량의 분산이 아무리 작아도 얘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왜 이게 헷갈릴까 봐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앞으로 계속 얘랑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얘도 구해보고 얘도 구해봐야 된다라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어떤 통계량의 분산이 CRLB와 같으면 그 통계량은, 그 추정량은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에 대한 모든 추정량 중에서 가장 분산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CRLB와 분산이 같은 추정량은 항상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것까지 고려해서 그냥 가장 분산이 작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추정량이겠죠. 우리가 이거를 배우는 이유는 그거겠죠. 좋은 추정량의 성질 때문에. 따름 정리인데요. 이거에서 그러니까 그 위에 CRLB의 정의에서 이게 E의 Y는 K세타가 세타라면 그러니까 Y가 언비어스드 에스티메이터 불편 추정량이라면 VARY는 얘보단 크다. 피셔 인포메이션 분의 1보단 크다예요. 원래 여기에 K 프라임 세타가 있었는데 얘 제곱이 있었는데 K 프라임 세타가 1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CRLB를 구할 때 일단 언비어스드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면 좋겠죠. 이 통계량 Y가, 추정량 Y가.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제 새로운 정의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여기는 다 그냥 정의랑 예시, 간단한 거밖에 없어요. 지금부터는 정의 보면 통계량 Y가 세타에 대한 불편 추정량이면서 통계량 Y의 분산이 CRLB랑 같은 경우, 그러니까 통계량 Y의 분산이 작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경우, Y는 세타에 대한 efficient estimator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제일 효율적인
제일 효율적인 추정량을 정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한을 설정을 함으로써. 그리고 두 번째 정의 6.2.2 y가 세타에 대한 불편 추정량이고 불편 추정량이면 y에 대한 효율성,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효율적인지겠죠. y의 효율은 베리언스 y분의 ni 세타분의 1인데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실제 y의 분산분의 제일 작은 거, 그러니까 CRLB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 무조건 크니까 효율성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낼 수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CRLB가 2인데 분산이 3이라면 이거는 3분의 2로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얘는 0.66의 효율성을 갖고 있다. 66% 효율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할 때 쓰는 거고요.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어떤 추정량이 efficient estimator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게 되겠죠. 항상 같은 상황입니다. x1부터 xn까지가 포화송 분포를 IID하게 따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포화송 분포의 MLE가 efficient estimator임을 보이는 거니까 MLE를 먼저 구해야겠죠. 계산은 그냥 생략할게요. 보면 MLE는 표본 평균이 되겠죠. 그리고 이의 X반은 세타이므로 MLE는 세타에 대한 불편 추정량임을 보일 수 있고요. 표본 평균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I 세타를 구해봅시다. 우리 이제 이 PDF에다가 로그를 딱 씌우면 딱 봐도 미분되면 0이 될 부분, 아닌 부분 나눠져 있죠. 딱 씌우면 로그 fx 세타는 마이너스 로그 x 팩토리얼 이거 없어지겠죠? 빼기 세타, 왜냐면 2의 마이너스 세타였으니까 더하기 x, 그러니까 세타의 x였으니까 x 로그 세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세타분의 x가 되고요. 계산의 평일을 위해서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세타 제곱분의 x가 되겠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i 세타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기대값을 구하면 되니까 계산해보면 i 세타는 세타분의 1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일단은 MLE가 불편 추정량이니까 분자가 1이고 n 곱하기 피저 인포메이션의 역수를 그래서 구해주면 n분의 세타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VAR 세타에서의 분산은 n분의 세타잖아요. 왜냐면 표본 평균은 이제 표본 평균의 평균은 세타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세타니까요. 그러니까 크라머 라우 로얼 바운드 CRLB랑 실제 추정량의 분산이 같으므로 얘는 제일 효율적인 추정량이겠죠. 따라서 이 MLE는 X반은 세타의 efficient estimator입니다. 그러니까 X바가 뭐 분포에 따라 다르겠지만 포화송 분포에서는 그냥 엄청 좋죠. 불편 추정량이면서 consistent estimator이면서 일치 추정량이면서 efficient estimator이기도 하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번엔 베타 분포의 MLE를 구해볼 건데요.
베타 분포 오랜만이죠? 베타 분포의 MLE를 구하고 MLE가 또 efficient estimator인지 판단해 보자 입니다. 이거 오랜만이죠? 이게 베타 세타 콤마 1이겠죠 아마? 항상 똑같이 x1부터 xn까지 iidi하게 베타 분포를 따르는데요. x의 범위는 0부터 1 사이이고 항상 베타 분포는 0부터 1 사이죠. x가. 세타가 0부터 무한대라는 모수 공간 안에 있을 때 0부터 무한대라는 소리죠. 범위가. 일단 세타에 대한 MLE를 구해봐요. 이거는 MLE를 구하는 걸 가정을 봐야 되는데 왜 봐야 되냐면 MLE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베타 분포 MLE는 조금 특이하다 정도로 기억하고 계시면 좀 편합니다. 왜냐면 시험장에서 이거 나오면 익숙하지가 않으면 내가 제대로 구한 게 맞나? 하면서 다시 해볼 수도 있거든요.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마이너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로그 xi 분의 n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피셔 인포메이션 i 세타를 구해보면 항상 하던 대로 PDF에다가 로그 씌우고요. 미분하고요. 세타, 얘 없어지겠죠, 또? 그러고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해줘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기대값을 구해주면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니까 세타 제곱분의 1이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래서 MLE가 이피전트 에스티메이터인지 판단을 해볼게요. CRLB를 구하고 MLE의 분산과 비교를 하려면 일단 얘도 얘인데 MLE의 분산을 구해야겠죠. 그리고 불편 추전량인지 봐야 되니까 평균도 구해봐야겠죠. 근데 문제가 얘가 생긴 게 좀 쉽지 않게 생겼죠. 딱 봐도. 이런 형태에서 평균이랑 분산은 못 구해요.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따라서 변수 변환을 고려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딱 봤을 때 문제가 일단 로그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로그를 y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세타 햇은 시그마 y분의 n이고 다시 시그마 y를 w로 치환을 하면 w로 치환을 하면은 이거는 wn이겠죠? w분의 n이겠죠? 이거는 n의 w-1승이기도 하고요.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치환을 해서 E의 W의 기대값을 구하고 얘를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분산을 구할 거예요. 테타의 분산은 재평평제로 나눠주고 이렇게 다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죠? 평균은 여기서 구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에요. 지금 변수 변환 2번 한 다음에 좀 계산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세타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겠다. 해보면 y는 마이너스 로그 x로 치환하기로 했고요. 이러면 오랜만에 하죠. x는 2의 마이너스 y로 나타낼 수 있고 야코비안 구해주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승이겠죠. 그리고 변수 변환해서 y의 pdf를 x의 pdf로 나타내주면 x의 pdf에다가 x는 2의 마이너스 y승이므로 이거 넣어주고 야코비안 곱해주면 결론적으로 얘가 뭐 이렇게 돼서 얘가 되는데 얘는 감마 분포 꼴이거든요. 0부터 y가 무한대이기도 하고요. 범위상 여기서부터가 좀 쉽지 않은데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아마.
이게 왜 감마분포의 PDF 꼴이냐면 감마분포 PDF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쵸? 여기다가 알파는 1이랑 베타는 세타분의 1을 딱 넣어주면 y는 감마 1, 세타분의 1을 따른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감마 분포는 가법성이 있었죠. 지수 분포랑 똑같이. 그러니까 x1부터 xn이 감마 분포를 iid하게 따르는 표본일 때 시그마 x는 감마 분포 그 앞에다가 n을 곱한 거가 같다. 그런 분포를 따른다. 라는 정리가 있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해보면 우리는 y를 x를 아니죠. 마이너스 로그 x를 y로 변수 변환을 하고 y의 PDF를 구했어요. 원래 계획은 y를 구한 다음에 시그마 y를 w로 치환하는 거였죠. 근데 시그마 y가 감마 분포니까 시그마 y를 감마 분포에 의해서 편하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w를 시그마 y라고 치면, 그러니까 이제 놓으면, 그러면 w는 감마 분포의 가법성에 의해서 n, 1 세타분의 1이 되겠죠. 왜냐하면 y 하나가 1, 세타분의 1이었으니까요. 그러고 여기서 양변에다가 2세타를 곱해주면,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곱해주는 거는 두 번째 거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2세타 w는 감마 n, 2가 되고요. 그리고 감마 분포에서 만약에 뭐가 있고 콤마 2면 얘는 카이 제곱이랑 똑같았죠. 이거 는 d는 분포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카이 제곱 분포가 됐죠. 자유도는 정해지지 않은. 그래서 이걸 보시면 감마 n, 2는 카이 제곱 2n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잠깐 딱 쉬면서 사실 이런 정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어떤 x가 카이 제곱을 따르면 x의 k승의 기대값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리가 있죠. k라고 하면 k가 뭐 1, 2, 3 이런 걸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1 이런 걸 수도 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정리가 있었어요. 아무튼 카이제곱 분포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얘의 k승은 똑같이 정리 써주면 되겠죠. 그냥 대입해서 원래 r이었는데 2n으로 바뀌었으니까 r 자리에다가 2n 넣어주고, 그래서 잘 넣어주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쉽지 않죠. 근데 감마 n은 n-1 팩토리얼이므로 이렇게 되고 얘도 n 플러스 k-1 팩토리얼이 되겠죠. 진짜 다 했어요. 그러고 양변에 이제 평균에서 상수인 거 빼주면 2의 k승은 약분이 되고 얘는 남아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2의 w의 k승은 얘가 됩니다. 지금까지 뭐 하는지 모르겠죠? 이거 왜 구한 거냐면 살짝 올려보면 우리 처음 계획이 이걸 계산하겠다였어요. n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 2의 w 마이너스 1승, 그리고 n 제곱 곱하기 w 마이너스 2승의 기대값.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구한 거 넣기가 목표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구한 거는 다 구한 거예요. 기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답을 내보면 E의 세타 햇은 이거였죠. W분의 N이 세타 햇이었으니까 W의 마이너스 1승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죠. 그럼 n-1 팩토리얼 분의 세타 곱하기 n-2 팩토리얼이 되고 이거는 n-1분의 세타예요. 따라서 E의 세타 햇의 기대값은 세타 곱하기 n-1분의 n인데 어? 이런 경우는 흔치 않죠. 보니까 세타의 기대값이 세타랑 다르죠. 따라서 세타 햇은 세타의 편향 추정량입니다. 그러니까 비편향 추정량, 불편 추정량이 아니에요. 다음으로 분산까지 구해보면 세타 햇의 분산은 n제곱 곱하기 2의 w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아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되고 계산을 해주면은 이렇게 된대요. 따라서 분산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 곱하기 n제곱 빼기 평균의 제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분산 구했죠? 따라서 분산은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원래 하려던 게 뭐였냐면 얘의 분산을 구해서 이거랑 CRLB랑 비교를 해보겠다는 것이 우리의 원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세타의 CRLB는 비편향 추정량이 아니므로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남아있죠. 이게 CRLB죠. 이것은 K 프라임 세타가 n-1분의 n이기 때문에 얘를 제곱을 해서 넣어주면은 얘가 되고 그리고 I 세타는 아까 시그마 세타 제곱분의 1로 구해놨었죠. 그러니까 얘를 넣으면은 이렇게 되고요. 분산은 아까 구해놨듯이 이거이므로 딱 봐도 다르죠? 그러므로 세타 햇은 세타의 이피전트 에스티메이터가 아니게 됩니다. 이 CRLB까지가 아마 수통 2 1차 범위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보셨다면은 제가 만든 영상은 다 보시게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